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3월 5일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제 생일입니다. 마침 제 생일에 맞춰서 지수가 코스피 코스닥 모두 급등이 나왔고요. 상한가 종목이 속출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빌리언스 가족분과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오로지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삶, 경제 독립,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삶, 그것만 보고 저는 제 인생에 가장 많은 시간을 가치 있는데 쓰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고 아마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다시 기업 분석 훈련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매수 매도 추천 리딩이 전혀 아닙니다. 특정 투자 시기를 고려해서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이 표는 계속 띄워드릴 거예요. 이 손실에 대한 복구율, 손익비, 잘 보이시는 머리맡이나 책상 위나 많이 작업하시는 공간에 냉정하고 아주 차갑게 정말 T 성향으로 이 손익비를 활용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 손익비 관련돼서 구체적인 팁과 제 전략 관련돼서는 빌리언스 캠퍼스에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빌리언스 캠퍼스도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끝부분에 얘기하는데요. 오늘은 제 생일인 만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앞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승도 역대급으로 1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상하게 2시 반 이후로 하락이 좀 나오더라고요. 코스피가 9.63% 올랐고요. 코스닥이 14% 올랐습니다. 상한가 종목이 속출했고요. 레버리지가 38%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거의 하락 종목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2,600개의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보시면 고객 예탁금이요 130조까지 늘어났습니다. 신용잔고가 32조 8천억 역대급입니다. 여전히 코스피는 개인만 사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 다시금 4천억대 매도 물량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근데 순매수로 전환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 반면에 코스닥 외국인이 아까 장 초반만 해도 1조 넘게 샀는데 소폭 매도해서 8,500억의 상당한 순매수세를 기록했습니다. 기관이 7천억, 개인이 1조 5천억을 코스닥에서 팔았는데 그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전부 받아냈습니다. 코스피 종목 중에 삼성전자부터 고려아연까지 HD 현대일렉트릭까지 시가총액 1등부터 21등까지 모두 상승했습니다. 코스닥도 1등 에코프로부터 21등의 솔브레인 계속적으로 빌리언스 캠퍼스에서 강조해드립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테크윙 빌리언스에서 계속 강조해드린 종목 역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눈여겨봐야 될 거 바이오 종목들이 다시금 회복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삼천당 제약 시가총액 4등인데요. 거의 4% 급등이 나왔고요. 리가켄바이오도 장중에는 거의 24%까지 급등했다가 17% 상승 마감했고요. ABL바이오 거의 또 장중에 20% 가까이 급등했다가 16% 상승 마감했고요. 에임드바이오 22%, 올릭스 20% 상승 마감했습니다. 최근에 가장 좀 강한 모습을 띠는 게 바이오 종목 중에 ABL바이오도 아니고 알테오젠도 아니고 리가켄바이오도 아니고 바로 올릭스입니다. 올릭스는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이오 어렵지만 계속 공부하셔야 됩니다. 바이오 굉장히 찐 진성 투자자분들이 많습니다. 바이오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코스닥을 키우려면 바이오를 키우지 않고서는 바이오의 주가 상승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코스닥 3000 시대 택도 없습니다. 코스닥이 가기 위해서는 코스닥의 40% 비중을 차지하는 바이오가 올라가야 됩니다. 오늘 바이오주가 좋았기 때문에 또는 2차 전지가 좋았기 때문에 코스닥 레버리지가 38%라는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교보, 신한, 현대차, 삼성, 미래, 키움, 상상인, 유진, IBK, 대신, 메리츠, NH, 하나, DS, SK, 유안타, LS, IM증권 레포트를 모두 참고했습니다. 특허의 독점권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26, 27, 28 쏟아져 나옵니다. 특허 만료된 약이. 이거는 셀트리온 때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마 2029년까지 1,040억 달러, 약 145조에 해당되는 매출을 위협받는 오리지널 약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표적으로 혈전약에 해당되는 화이자의 엘리키스, 심장약에 해당되는 노바티스의 엔트레스토 이런 대표적인 약들, 특허가 만료되는 약들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빅파마들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약값에 대한 협상권을 확보하면서 빅파마들 입장에서는 돈 버는 약의 매출이 줄어들고 심지어 약값까지 깎이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빅파마의 타겟 전략은 결국은 새 블록버스터 약을 구매하거나 기술 이전을 통한 라이센스를 확보하는 겁니다. 글로벌 빅파마들의 규모는 133% 작년에 폭증했고 올해도 이 정도 수준은 당연히 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빅파마의 2026년 핵심 3대 메가 트렌드는 가장 첫 번째가 역시나 작년에도 셌지만 올해도 비만 치료제 여전히 굳건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만 치료제가 하는 GLP-1 계열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비만 치료제 대세 세마글루타이드 제품명 오젬픽입니다. 터제파타이드 성분명을 가진 제품명 마운자로입니다. 이 두 개가 모두 GLP-1 계열 치료 여전히 주도하고 있지만 비만 치료의 주도권 충분히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치명적인 약점, 근육이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40%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약을 끊으면 심각한 요요 현상이 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도 상당 부분 요요 현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GLP-1 계열로 차별화는 어렵다는 시각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GLP-1 계열과 병용하면서 근육의 근손실의 감소도 막으면서 지방을 더 빼는 그런 약을 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미약품이 국내 제약회사 중에는 이 소위 말하는 차세대 비만 치료제 쪽에 가장 앞선 기술 개발력을 가지고 한미약품도 비만 치료제의 모멘텀을 받으면서 주가가 다시 국면에 있습니다. 저는 비만 치료제 쪽보다 더 기대하는 거는 더 큰 시장이 될 것으로 보는 데는 역시나 단백질 유전자 RNA 치료제입니다. 단백질 유전자 치료제 RNA 치료제는 희귀 질환을 넘어서 만성 질환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바로 짧은 간섭 RNA와 ASO RNA 기반의 치료제입니다. RNA 치료제는 이제는 근본 원인이 되는 유전자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방식으로 한두 번의 투여만으로 효과의 지속성까지 우리나라가 여전히 절대 강자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또는 다양한 에임드 바이오, 알지노믹스 모두 기본 아이템은 ADC, 항체 약물 접합체입니다. 항체 약물 접합체는 암 치료제의 정밀 유도무기 또는 스마트 폭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암세포만 골라서 터트리는 스마트 미사일입니다. 에너트 내 소위 말하는 내성 환자 치료의 항체 약물 접합체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에너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올릭스 다뤄드릴 건데요. 올릭스야말로 국내 탑3 안에 들어가는 RNA 치료제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올릭스와 RNA 치료제 알지노믹스도 같이 비교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올릭스는 siRNA 전용 플랫폼을 독자 플랫폼으로 두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siRNA 말 그대로 유전자 침묵 RNA 조각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간락 RNA, 간에 약을 정확히 배달하는 기술, 대사질환에 해당되는 거고요. cpRNA, 전달체 없이 조직에 직접 침투하는데요. cpRNA 같은 경우는 피부, 눈, 뇌에 직접 침투합니다. 작년 2월 달에 일라릴리한테 파이프라인 OLX702A를 이미 9,117억에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올릭스는. 그 기술 이전한 내용이 뭐였냐면 MARC1이라고 하는 유전자, 그 MARC1은 원을 억제하면 간의 지방 축적이 줄어들고 간에 생기는 염증까지 감소하는 겁니다. MARC1 기능이 낮은 사람한테 간질환이 줄어드는 효과를 과학적 근거로 입증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도 일라릴리와 동일한 타겟으로 파이프라인 NN6581 개발을 중단하면서 효능의 문제가 아니라 일라릴리의 위고비에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MARC1 타겟은 올릭스가 일라릴리와 협업하에 올릭스의 702 독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올릭스의 702 파이프라인은 바로 메쉬, 대사질환 치료제, 비만 관련해서 일라릴리의 핵심 계약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호주에서 임상 1비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마지막 임상 환자 투약 예정이고요. 하반기에 702 파이프라인 관련돼서 바로 1비상 최종 데이터 확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라릴리가 이상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고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일라릴리와 듀얼 타겟에 대한 우선 협상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MARC1 유전자 발현 단백질 거기에 다른 타겟을 동시에 억제하는 듀얼 타겟에 대해서 일라릴리가
우선 행사 가능성이 있다. 올해 하반기에 데이터 공개 예정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파이프라인 OLX 501 파이프라인인데요. 이거는 ELP1의 천적, 아까 말씀드렸던 근손실, 거기다 요요 현상까지, 이 치명적인 약점을 바로 A7이라는 지방세포가 지방의 축적을 지시하는 수용체, 이걸 차단해서 말 그대로 지방만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겁니다. 근육을 보존하는 겁니다. 올릭스의 글로벌 경쟁사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에로헤드 파마슈티컬스, 여기도 이 동일 타겟으로 바로 ALK7 타겟으로 임상을 진행했고, 내장지방 13.6% 감소 확인을 통해 검증을 완료했습니다. 올릭스 역시 G 실험 단 1회 투여로 80%의 유전자 억제를 나타냈습니다. 지속성에서 2개월 지속을 나타냈습니다. 올해 상반기 안에 올릭스는 원숭이 전임상 데이터를 공개를 하고요. 원숭이 전임상 데이터 공개만으로도 딜리버리 기술을 입증했기 때문에 초기 기술 이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파이프라인 104C, 바로 여기는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 로레알과 협력하는 탈모 라인입니다. 피나스테라이드라는 기존의 탈모약은 먹는 즉시 성기능 장애 등 다양한 전신에 부작용이 생기고 여자는 복용할 수도 없습니다. OLX104C는 두피에 직접 주사를 통해 전신에 영향이 없고 월 1회 투여만으로도 상당한 효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 6월 달부터 로레알의 연구비 지원 아래 공동 연구가 진행됐고, 빠르면 올해 하반기 안에 바로 세 번째 파이프라인 OLX104C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 1비상 데이터 결과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임상 1비상 데이터가 양호할 경우 로레알의 기술 이전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올릭스는 CNS 뇌질환 차세대 플랫폼 구축에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cs-RNA 척수의 직접 투여를 통해 3개월 이상의 효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가 글로벌 탑티어인 바로 뇌혈관 장벽 플랫폼 BBB 셔틀 관련돼서도 프랑스의 벡트 호러스와 스웨덴의 키투브레인이라는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프랑스 회사와 이 스웨덴 회사는 아이오니스 등 글로벌 빅파마의 검증을 끝낸 회사입니다. 우리 몸속에 병을 일으키는 단백질의 이동 경로는 DNA를 거쳐서 RNA를 거쳐서 단백질의 순서로 제조가 됩니다. 바로 올릭스가 하고 있는 이 siRNA, 짧은 간섭 RNA는 이 중간 단계인 RNA를 제거합니다. 즉 나쁜 단백질을 아예 애초에 만들지도 못하게 하는, 즉 나쁜 단백질을 만들려고 하는 설계도를 미리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단백질로 가기 전에 RNA에서 아예 끊어버리는 겁니다. 올릭스의 듀얼 타겟팅은 기존의 siRNA, 짧은 간섭 RNA는 유전자 1개만 억제했는데, 올릭스는 1개의 분자로 2개의 유전자를 타겟팅해서 동시에 억제하는 효과입니다. 말 그대로 항암제를 2개의 병용요법으로 동시에 쓰는 효과입니다. 근데 효과는 2배고 내성 발생 가능성은 더 떨어집니다. 올릭스의 702 임상 1상 순항 중이라고 이동기 대표가 직접 밝혔고요. 분야의 듀얼 타겟으로 지금 양호한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ALK7 관련돼서 관련 타겟인 INHV와 터제파타이드 병용요법으로 내장 지방이 단독 대비해서 거의 2배인 76.7%의 상당히 좋은 임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월달 온라인 IR에서 1차 원숭이 데이터를 발표하고 7월달에 오프라인 R&D 대회에서 전체 데이터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올릭스의 파이프라인 104C 파이프라인은 월 1회 직접 주사해서 전신의 부작용이 없고 여성 사용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104C 파이프라인은 올해 안에 1비상 발표가 예상돼 있고, 내년에 빠르면 2A상까지 진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탈모 시장은 7조 7천억까지 2033년 52억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황반 변성 파이프라인 OLX301C 파이프라인입니다. 추가 기술 이전의 카드를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CP RNA 플랫폼 기반으로 안과 치료제, 빠른 시일 내 빅파마 기술 이전도 301C 파이프라인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에로헤드가 2월 말에 젯바운드와 바로 병용 임상 1상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부분 관련돼서 비만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좋은 임상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에로헤드는 이번에 2월 말 발표해서 우리는 파트너십 없이 자체 상업화를 선언했습니다. 일라릴리가 에로헤드 빼고 나머지 소위 말하는 A7을 반드시 다른 곳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일라릴리의 유일한 RNA 파트너는 올릭스입니다.
올릭스가 ALK7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릭스의 파이프라인의 데이터는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데이터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ALK7 관련돼서 우월한 기존의 INHV 차단 방식 대비 우월한 기전을 입증하고 있는데요. 기존 INHV 방식은 간에서 INHV 발현을 억제해서 바로 여기서 사용되는 액티빈 에너지 분비를 감소시키고 간접적으로 지방세포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즉 소위 말하는 신호물질에 해당되는 리간드를 줄이는 방식이고요. 올릭스가 하는 K7 차단 방식은 지방세포의 ALK7 수용체를 직접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지방세포를 직접 타겟팅합니다. 올릭스의 ALK7 차단 방식은 수용체 차단 방식이 결국은 지방세포 관련돼서 더 근본적인 방식이라고 보고 있고요. 수용체 차단이 결국은 INHV 리간드 감소라는 간접적 방식 대비해서 당연히 근본적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사조절 기전에 해당되는 INHV 대비해서 지방조직을 직접 타겟팅하는 ALK7은 현존 GLP 계열 비만 치료제들의 소위 말하는 미충족 수요를 더 잘 보완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회사가 딜리버리를 비공개하고 있는데 이번에 올릭스가 동물 개념 인증에 성공을 했고 이 동물 POC 개념 인증 했다는 것 자체가 딜리버리 기술에서 앞서 있다. 동물 실험 효과 자체로 딜리버리 기술을 이미 확보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501 딜리버리 플랫폼 이 파이프라인의 간접 판매 중요한 데이터는 3월 달에 모델 데이터 내에서 약동학 데이터와 간 독성 확인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PK 데이터는 약이 지방세포에 잘 전달되는지 유무고 간 독성 수치는 간에 부작용을 일으키는지 여부입니다. 702A 파이프라인은 임상 1A 초기 단계에서 이미 일라릴리의 9,117억의 기술 이전한 계약을 봤을 때 이 전임상 단계에서도 충분히 터질 수 있다. 소위 말해서 이 ALK7을 보유한 회사는 딱 4개밖에 없는데 에로헤드 파마슈티컬스가 독자적으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회사는 일라일렘과 올릭스, 시란이란 4개 회사뿐입니다. 7월 달에 R&D 연구개발 전체 대회에서 아마 이 702 파이프라인 밸류가 확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에 IND 임상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현금성 자산이 이 기술 이전 마일스톤 유입된다고 가정하에 550억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INHV와 ALK7을 최대한 쉽게 비유해서 설명해 본다고 하면 간은 일종의 피자를 만드는 본사 같은 겁니다. 지방에 저장 명령을 내리고요. 그 배달 지시문에 해당되는 게 바로 INHV, 간세포 유전자. 이 배달 지시문 INHV가 만들어내는 신호물자, 그게 바로 액티빈인데요. 액티빈 에너지 단백질이 말 그대로 배달부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 수용체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 배달을 받을 사람, 수령인의 문, 그게 수용체에 해당되는 K7입니다. 피자에 해당되는 게 바로 지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배달부, 액티빈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지방세포한테 지방을 쌓아라, 신호 자체가 안 가는 거고요. ALK7 차단, 올릭스가 하는 방식은 수령인의 집의 문 자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직접 차단하고 INHV 차단은 신호를 줄이는 방식이라면 ALK7 차단은 신호 자체를 아예 못 받게 하는 방식입니다. 즉 지방세포 전달 자체가 어려운 거죠. INHV는 쉽게 말하면 스팸 문자를 발송하는 서버를 끄는 거고요. ALK 차단은 내 폰에서 스팸 수신 기능 자체를 삭제하는 겁니다. 에로헤드 파마슈티컬스가 최근엔 눌려있지만 여전히 13조 3,615억의 견조한 시총을 자랑하고 있고요. 올릭스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전임상 데이터, 원숭이 데이터가 나오고요. 듀얼 1차 데이터도 3월 달 안으로 공개가 예상되고요. 상반기에 로레알 관련돼서 마일스톤과 본계약 변경건이 예상이 되고요. 아마 7월 달 안으로 702 임상 1 비상 최종 데이터 공개가 예상되어 있고요. R&D 데이 때 ALK7 전체 데이터 공개도 예상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일라일리와 이상 게시를 통해 마일스톤 추가 수치가 예상이 되고요. 탈모 관련돼서 104C 파이프라인 1B 데이터 결과도 하반기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내에 ALK7 듀얼 siRNA 301C 기술 이전에 대한 딜을 기대하고 있다. 올릭스는 최근에 가장 바이오 회사 중에 견조하게 주가가 올랐고 신고가 영향이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연기금과 사모펀드, 보험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은 최근에 계속 사다가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관 쪽 매수가 견조한 상황이고요. 바이오에 어떻게 보면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ABL 바이오 역시도 최근에 꾸준히 외국인 수급이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연기금은 샀다 팔았다 하고 있고 투신도 샀다 팔았다 하고 있어서 ABL 바이오는 외국인 쪽에서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올릭스는 과거에 12만원부터 얼마죠? 네, 16만원 16만원대의 박스권이 거의 11, 12, 1, 2 4개월 동안 12만원과 16만원의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해서 신고가 21만 3천원을 찍고 지금 19만원대에 있는데요. 역대급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신고가를 기록했지만 과거에 역대급 거래대금이 터지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신고가 영역을 견조하게 유지하고 있다. 상반기 하반기에 계속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많이 있고 임상 데이터 발표도 있고 추가 마일스톤 기술 이전 건도 있어서 가장 핫한 RNA 치료제 관련된 부분도 있고 갖고 있는 이 AAK7이라는 강력한 이 모멘텀 탈모 파이프라인까지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어서 올릭스도 주가는 부담스러운 위치지만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못지않게 상당한 포텐을 갖고 있는 회사고 이 RNA 관련돼서는 올릭스 알지노믹스 요 두 가지 바이오 회사는 반드시 꼭 공부를 해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또는 모레 하루 이틀 더 충격은 나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업 분석 훈련소는 계속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모들도 관심과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다음 주인데요. 설문조사 꼭 요번 주 주말 안으로 올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3월 달에 그 KTX 회의실이 있거든요. 거기를 예약해서 3월 달에 부산에 계신 분들 직접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올릭스와 바이오 업황에 대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열심히 준비해가 다른 섹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